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7일 토요일인데요. 아침에 박정훈 조선일보의 논설실장이 임종석은 어떻게 김정은 돈지갑을 지켜주었나라는 자에 써놓은 글이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봤는데, 저도 처음, 물론 이제 언뜻 임종석이가 어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뭐 북한으로 이렇게 송금도 하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것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네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게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같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념비적 판결이 나왔다. 북한 김씨 정권이 저지른 반인권 만행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었다. 원고는 6.25 때 북의 억류대 강제노역에 시달린 2명의 탈북 국군포로였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 김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공동으로 4,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4,200만 원은 김일성, 김정일의 상속인 김정은에 대해 민법상 상속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었다. 우리의 사법체계로 북한과 김씨 일족의 불법 행위를 단죄한 것이었다. 사법사에 남을 획기적 판결이었지만 과정은 험난하게 짝이 없었다. 북한과 김정은을 소송 당사자로 우리 법정에 세울 수 있는지부터 논란이었다. 원고 측은 북한이 민법상 비법인 사단에 해당된다는 법률을 짰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 북한의 소송 서류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도 문제였다. 재판부는 법원 홈페이지 공지로 송달 효과를 내는 공시 송달로 처리해 주었다. 우여곡절 끝에 피고인 출석 없는 궐석 재판이 진행되었고 4년 만에 결국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다. 남은 문제는 배상금을 어떻게 받아내냐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것도 해결해 주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05년 설립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줄여서 경문협입니다. 경문이라는 단체가 있다. 경문협은 북한을 대리의 방송국 등에서 저작 권료를 징수한 뒤 북에 송금하고 있는데 대북 제재에 막혀 못 보낸 23억 원이 법원 공탁금으로 쌓여 있었다. 재판부는 이 돈을 압류해 배상금으로 주라는 추심 명령을 내렸다. 사법적 효력이 북한에 미치지 못하는 맹점을 깔끔하게 풀어준 것이다. 이 판결은 북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완벽한 판례를 확립했다. 국군포로에 이어 6.25 납북자와 연평해전 유족들도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판결문 구조가 2020년 첫 선고와 똑같았다. 이렇게 법원이 경문협 공탁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한 배상액이 지금까지 총 9억 여원이었다. 북의 만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희생자들이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돈줄을 쥔 경문협이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경문협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공방을 벌이며 돈을 내줄 수 없다고 맞섰다. 그 이유가 북한의 선전 논리와 유사했다. 저작권의 소유 주체인 조선중앙방송위가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저작권료로 북한 정부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치 북한의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라도 하는 양 회개한 논리를 폈다. 나라 전체가 김씨 사유밀인 북한에서 노동당의 부속품 아닌 기관이 어디 있단 말인가. 경문협은 껍데기뿐인 사유재 법조문까지 들고 나왔다. 북헌법 제24조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을 근거로 저작권료가 북한 방송국의 프로그램 제작자 개인 소유라고 주장했다. 노동당이 지배하는 국영방송 선전물이 어떻게 사유재산이 될 수 있나.
북한이 김정은 1인 지배 국가임을 세상이 다 아는데도 경무협은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내세워 법적 다툼을 벌였다. 수십 년 강제 노역에 당한 국군 포로의 인권보다 김정은 정권의 재산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이 모든 개변의 정점에 있는 것이 임종석 전 실장이었다. 경무협은 노무현 정권 시절 북한에 달러를 보내주려 임종석이 주도해 만든 단체다. 그가 북한 당국의 저작권법 체계를 가르쳐가며 대리인 계약을 맺은 뒤 설립했다. 그는 청와대에 들어갔던 시기 등을 빼고는 20년 가까이 이사장을 맡아 경무협 활동을 관장해왔다. 경무협이 국군포로 납북자 연평해전 유족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도 그가 이사장일 때였다. 임종석이 최종 결정권자란 사실은 누구 눈에도 분명하다. 놀라운 것은 유사한 법리 규제의 강제징용자 배상에 대해서는 그가 정반대 입장을 취한 점이었다. 문재인 청와대의 비서실장 시절 일본이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반발하자 그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일본에 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배상을 추진하자 굴욕적 깊은 모멸감 운운하며 공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인권 유린에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김정은 돈을 못 가져가게 끝까지 해박 놓았다. 엊그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도 경무협의 거부에 막혀 국군포로 배상이 끝내 좌절됐다. 사실상 임종석이 맞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렇게 북한의 이익을 대변했던 사람이 총선에 다가오자 정권 심판을 외치며 선거에 나가겠다 한다. 임종석의 출마를 놓고 많은 논란이 벌어졌지만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그는 자격이 없다. 국군포로와 납북 피해자 아닌 김정은 편에 섰던 장본인이다. 우리 국민의 반대편에 서서 김정은의 돈지갑을 지켜준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 하니 기가 막힐 뿐이다. 이런 과정을 국민들 대부분 모르죠. 저도 상당히 관심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리된 것은 이제 처음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것과 함께 간첩단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2년 5개월 만에 징역 12년 이런 재판 지연은 더 없어요. 지금 지금 경무협에 대한 그 재판을 관리했던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상당히 아주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판단을 했는 것 같은데 또 이번에 간첩단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2년 5개월 만에 징역 12년 이런 재판지는 다시는 없애야라는 이런 사설을 갖다가 조선일보에서 실었습니다. 한번 보면은 간첩단 충북동지의 사건 피고인 3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성됐다.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이 사람들이 아마 어디에다가 그렇네요. 2017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뒤 지하 조직을 결성해 지령문과 공작금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다. 재판부는 이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들이 민중당 권리당원 명부를 수집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면담한 내용을 북한에 보고한 것 등은 국가기밀로 보기 어렵다며 간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북한 내 정보를 수집해 보고한 행위 자체가 심각하다. 이것이 간첩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법률상 허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는 간첩 피고인들의 재판 농락이다. 간첩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은 집중심리 등을 통해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마치는 게
상식이에요. 그래야 피고인들이 재판 도중 풀려나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증거물을 없애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간첩 피고인들은 국민 참여 재판 신청, 법관 기피 신청 등 억간 수단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재판 한 번 안 받고 다 석방됐다. 근데 뭐 참 이상하죠. 간첩단이라든가 이거 지금 북한의 어린 그 친구는 신년 초부터 우리 이제 그 남한을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을 같은 민족 뭐 이런 개념에서 이제 배제시키고 주적으로 뭐 이렇게 헌법도 바꿔서 그렇게 바꿨는가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가? 그랬습니다. 뚜렷하게 북한에서는 주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2005년부터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받을 수 있는 걸 갖다가 또 그쪽에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면서 그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법정에서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는데도 다른 또 법리를 내세워가지고 안 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 있었다. 이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개인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 때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아마 3번인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을 국민들이 좀 자세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모르고 그 국민들 판단을 돕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적시해 놓고, 그래도 뭐 좋다고 그러면 또 찍어서 뭐 국회의원 될 수도 있겠죠. 언뜻 어느 방송인가 보니까 1952년에 그때는 6.25 그 전쟁이 진행 중이었는데, 그때 대통령제를 말고 내각 책임제로 바꾸자고 했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때 국회의원들이었죠. 뭐 그 정치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은데, 참 본인들의 물론 어떤 권력 욕을 갖다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했겠죠. 뭐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도 뭐 그런 그 내용이 밖으로 이렇게 알려지기 전에는 굉장한 어떤 아주 뭐 그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로 알려졌던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좀 알려지고, 제가 그저께 방송에도 올렸지만은 이제 정치인들만 탓할 일이 아니다. 이 사실적인 그걸 보고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죠. 저렇게 좋은 자원을 가지고 저렇게 못 사나? 왜 저런 정치 체제를 갖다 계속 유지하게 하나?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다. 이번에 잘 좀 알려지고 잘 좀 판단하고 해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정확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